여러분 안녕. 네,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게스트님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아프리카TV 스타대학 CP의 이사장님이시고요. 아프리카TV 파트너 BJ이시고 2016, 2018, 2021년도 BJ 대상 수상하셨고, 그리고 아프리카TV 역캠 BJ들 중에서 여러 컨텐츠를 소화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희 안방마님 서윤님과 함께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랑 투자에 대한 경험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일단 비트코인으로 해봤고요. 네. 그리고 주식 투자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 해외 주식? 네. 아, 미국 주식을? 네. 오. 미국 주식. 네. 근데 미국 주식은 비중을 많이 안 뒀고 비트코인에 좀 비중을 많이 뒀는데 비트코인에서 많이 잃었어요. 자, 그리고는 주식도 좀 한다고 하셨는데 네. 주식은 국내 주식은 뭐 어떤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시는지. 대기업들, 삼성이나 막 이런.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막 그런 뭐 무슨 테마 그런 거에 이제 투자는 안 하셔가지고. 그런 거에 제가 또 나름 신념이 있어요. 제가 써본 제품에 이게 괜찮다 하면은 그런 거 사고 제가 아는 거에만 좀 투자하는. 네. 모르는 사람들에 따라서 막 투자하진 않아요. 그럼 해외 종목은 해외 주식은 어떤 거 투자하셨어요? 코카콜라나 막 이런 거. 코카콜라. 네. 안 망하겠는데요? 코카콜라는 최근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는 네. 그런 종목이라서. 투자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투자 레벨은 어느 정도인지. 일단은 귀가 안 얇은 것 같아요. 저만의 신념이 있어요. 투자의 신념. 약간 고집 있는 스타일. 네. 그러니까 어떤 신념으로 투자를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미래 이런 관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미래 과학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봐요. 네. 근데 이거 과학 진짜 이대로 미래로 가면은 진짜 이대로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투자를 하고. 태양광으로 투자를 하고. 네. 그러면은 본인의 투자 포인트가 이제 미래를 본다. 미래를 보고 이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래서 안 팔아요. 아예 떨어져도 주식은. 그냥 마이너스 막 엄청 많이 돼도 그리고 올랐다 하더라도 주식은 안 팔아요. 그러면은 이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게 이제 뭐 후행적이긴 한데 사후적이긴 한데 만약에 종목을 잘 골랐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뭐 괜찮긴 하죠. 좋은 종목을 골라놨으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치가 우상향하는 네. 그런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네. 최대한 이제 가지고 네. 간다라고 한다면 복리가 되잖아요. 이게 수익률이. 그런 관점에서는 괜찮죠. 이제. 그러면은 지금 유튜브를 보고 매수를 한다고 하셨어요? 과학 유튜브. 과학 유튜브를 보고 그럼 주변에 이렇게 이렇게 미래가 바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보다 괜찮게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요?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약간 좀 너무 막 그런 막 귀가 얇고. 그죠. 그래서 누가 샀대. 어느 회사에서 나온 정보인데 괜찮대. 그런 거보다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미래 이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이 뭐 대중화가 되고 뭐 돈이 어디로 몰릴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렇진 않으신 것 같긴 한데. 미래에 저게 된대? 그래서 정말 좋아 보이네? 라고 산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게 이제 가격이랑 미래 이제 실제로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거랑 이 매칭이 안 되거든요. 사실 주식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대중들한테 알려지고 사실 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많이 받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되게 비싸게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되게 높을 때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비자발적으로 계속해서 버텨야 되는, 짧게는 뭐 6개월 아니면 몇 년 동안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저는 있어가지고. 6개월도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이거는 없어도 되는 그런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할머니 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약간 스윙 투자자이기 때문에 옳은 판단 마인드거든요, 저는. 근데 저도 저게 진짜 안 되는데. 돈을 맡겨놓은 거고, 네. 내 돈이 필요하면 뺐어야 되잖아요. 필요한 건 벌어야죠. 필요한 거 벌어야 된다. 네. 사업소득과 이제 자본소득 완전히 분리해서 네. 대신에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선택한 그런 종목이라든지 뭐 산업이라든지 투자 아이디가 100%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사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렇죠. 워렌 버핏이 다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시트 플랜은 항상 세워놓을 필요는 있어요. 엑시트 플레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엑시트 플랜 뭐냐면은 내가 이제 내 투자 아이디가 틀렸을 때 네. 이걸 비자발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서 내 뭐 자식이라든지 뭐 손주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털고 나올 때도 있긴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털고 나면 플러스가 돼도 못 털어요, 이상하게. 올라도 못 팔아요? 네.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아니요, 그냥 어차피 내가 팔려고 산 게 아닌데 아. 그냥 사놓은 건데 지금 플러스 된다고 해서 또 다른 걸 투자하면은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자본 소득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팔아야지 그 소득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고. 아, 그런 관점에서 그런 플랜은 세워놓으실 필요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투자 아이디가 틀렸을 때 실패를 인정하고 언제 나올 것이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내가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언젠간 이제 팔아야지 그게 이제 나의 소득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언제 팔 것이냐. 뭐 이를테면은 그렇게 뭐 정해볼 수가 있겠죠. 뭐 이를테면 테슬라라고 친다라고 한다면 뭐 만약에 내 투자 아이디가 틀렸어. 근데 내가 맨 처음에 접근했을 때 투자 아이디어는 전기차 1위,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1위를 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근데 그게 막상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중국 업체한테 밀리고 GM이나 포드한테 밀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등수가 밀리는 거거든요. 그럼 나의 투자 아이디가 틀렸어 라고 하고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파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내 투자 아이디가 성공을 했어. 정말 1위를 계속하고 뭐 스타링크 쏘아 올리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모멘텀 때문에 계속 갔어. 근데 그걸 이제 언제까지 계속해서 들고 갈 것이냐. 물론 이제 평생 들고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에 진입을 한 거죠. 테슬라가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업이지만 어느 순간에 되면은 코카콜라와 같은 기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그때 가서 계속해서 배당 받을 수는 있지만 기대 수익률 관점에서 뭐 넥스 테슬라 그런 기업이 또 하나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이제 팔고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랜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일? 그게 제일 어려운 그죠?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하나씩 이게 좀 소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고 보고서를 어떻게 보고 그래서 제가 산 게 있는데 네. 제가 산 거를 그러면 좀 괜찮은 걸 샀는지 한번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네.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요 삼성 SDI랑 어허. 그리고 OCI랑 예.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랑 아. 그리고 LG화학이랑 그리고 현대로템이랑 네. 도대체 몇 개죠? 네, 많아요. 저 많아요? 산 거. 네. 좀 엄청 많이 이것저것 되게 많이 사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 TV랑 네. 그리고 세트랙 아이랑 네, 네. 그리고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네. 그렇게 많이 사시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다행히도. 일반적으로 이제 뭐 개인분들 보시면 종목 백화점이 되는 케이스가 많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딱딱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긴 하네요. 뭐 이를테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다 2차 전지 관점에서 사신 걸 테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네. 그렇죠 그쪽 관점에서 뭐 현대기아차 뭐 전기차 점유율 잘 늘어나고 있으니까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또 우주항공 그죠 네. 위성 그런 관점에서 또 사신 것 같고 현대 로템은 그 투자하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나중에 정부가 바뀌면 일단 기차 아 철도 철도주가 상승할 것이다. 언젠가는 철도를 타고 러시아로 향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관점에서 샀어요. 그 생각에서. 그러면 LG화학은 투자 아이디가 뭐예요? LG화학은 그때는 생각나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 그때라고 한다면 언제죠? LG화학 살 때. LG화학이 혹시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가 좀 크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LG화학이 이게 잘못된 타이밍에서 쓰면은 이게 LG엔솔 맞아요. 지금 엄청 커요. 지금 마이너스 38%예요. 그럼 38%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분할되기 전에 네. 약간 사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그쵸. 올랐다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사실 뭐 수익률 관점에서는 뭐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만약에 내가 LG 화학을 LG 에너지 솔루션과 분할하기 전에 샀다. 그러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고 산 거잖아요. 2차 전지 네. 관련해서. 네. 근데 이미 이제 분사를 하고 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이 돼서 따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잘못됐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을 근데 대신에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LG 화학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화학 기업이라고 뭐 간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그런 아이디어가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대신에 내가 이제 최초에 진입했던 그 투자 아이디어 네. 그 부분은 좀 달라진 게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약간 계속해서 방관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맞아요. 발생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달라졌을 때는 여기서 자기 자신이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먹었을 때가 이 정도면 팔만한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몰라요. 저는 그래가지고 한 100% 먹었을 때도 안 팔았어요. 왜요? 네? 그러니까요. 왜요? 왜 안 팔았을까? 그래서 저한테는 몇 퍼센트가 먹었을 때 많이 먹은 거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근데 이게 투자 스타일을 들어보니까 사실 뭐 단순히 뭐 20, 30% 뭐 몇 퍼센트 그런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뭔가 내가 그 기업에 투자하는 아이디어가 되게 원대하잖아요. 그죠? 네네. OCI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이 태양광으로 막 해서 막 신재생 발전 이룰 거야. 그걸 보고 투자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때 가면 팔면 돼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 SDI라든지 그런 2차 전지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자동차들이 거의 대부분 전기차로 바뀐다. 그걸 보고 투자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바뀌는 시점보다 좀 빨리 팔면 돼요. 그렇게 파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 그 스타일을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좀 걸려서 그러는데 여러 가지 종목을 지금 국내 기준으로 들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럼 대충 기억을 하시죠. 그 중에서 요건 좀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요건 좀이라고 생각하는 네. 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지금 딱 질문을 주시니까 하나 생각나는 건 자, 그러면 현대모비스. 모비스. 현대모비스. 모비스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투자 아이디어가 뭐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제가 이제 그걸 들어야 되니까. 그때도 차에 관련된 거였어요. 아마도. 애플카?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도. 아니면 뭐 그냥 전기차? 네.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될 것이다. 네. 저는 이제 사실 안 좋게 보기보다도 불확실성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큰 편이다. 모비스가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자동차 시장은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업체랑 우리나라 업체들이 주도권을 잡고 가는 시장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물론 이것도 성장 산업이긴 하지만 전기차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 그런 업체들도 있고 혜성처럼 등장한 테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약간 좀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러다가 가만히 있는데 애플이 갑자기 2025년인가 그때 애플카 내놓는다 그러고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 봐서는 이 세상 모든 차가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바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그런 춘추 전국 시대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펀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은 항상 좀 염두를 하고 투자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은 뭐 이렇게 있는데 플레이어들이 너무나 많이 진입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짱이다라고 생각해서 쭉 들고 가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현대모비스는 기업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결국 계속 들고 있으면은 언젠간 익절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현대모비스가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이죠. 그 안에서 조금 포지션이 애매해요. 이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냐 그러면은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대주주가 올릴 생각이 없어. 지배구조 관점에서. 이게 왜냐 그러면은 현대차에서 차를 만들고 기아에서 차를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기업들이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제일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럼 이거 그냥 마이너스인 채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들고 있으면 언젠간 올라간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현대차랑 기아는 네.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대주주가 배당을 늘렸어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1년에 어느 정도 우리 돈 이만큼 벌었으니까 돈 들여야 하는 게 배당인데 네. 배당을 늘렸는데 모비스는 배당을 안 늘렸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는 모비스 주가를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비스도 돈을 더 잘 벌고 현대도 돈을 더 잘 보고 기아도 돈을 더 잘 버는데 현대모비스만 배당을 안 늘려줘. 이러면서 주가가 지금 계속 얘는 재미없게 흘러가는 중이기 때문에 모비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익절은 가능한데 당장 뭐 더 살 필요는 없는? 네. 투자를 더 할 필요 없는. 더 할 필요 없다. 더 살 필요 없다. 네. 차라리 더 살 거면은 차라리 기아나 네. 현대차를 사는 게 낫지. 아니면 테슬라를 사는 게 낫지. 모비스를 더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한 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까도 채팅창에 올라왔었는데 현대로템이 네. 테마주예요. 그래요? 네. 테마주인 이유는 아까 철도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네. 철도하고 러시아, 유럽을 간다. 네. 갈 수 있지. 갈 수 있는데 가기 전에 누가 맡고 있어요? 북한. 그러니까 걔가 통일 테마주. 통일이 돼야 기차가 가니까. 근데 생각보다 현대로템은 다른 주보다 그냥 그거 옛날에 샀거든요, 이것도. 네. 근데 그냥 0이에요. 형이에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없이. 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걔들은 북한이랑 좋은 말이 나온다 그러면 막 올랐다가 아니면 떨어져서 제자리에 있다가 또 북한이랑 뭐 한대 이러면서 막 올랐다가 또 제자리 떨어졌다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철도 계획이라고 지금 한국, 북한, 러시아 해가지고 저 프랑스까지 가는 계획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계획이 네. 언제 될지 모르는. 북한이 껴있으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뭐 그거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외에는 딱히 뭐 저는 걸린 종목은 없어서 근데 배당을 왜 주는 거예요? 배당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은 아, 이자 같은. 이자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샀다라는 거는 네. 내가 그 회사에 내 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투자했으면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받아요? 자기가 또. 아니 돈을 투자했으니까. 아, 그 어차피 플러스 되면은 그 돈도 받고 배당 저는 그 좀 이해 안 돼요. 배당을 왜 주는지가. 그러니까 배당을 안 주면은 네.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1억을 투자했는데 네. 이 회사가 나한테 매년 2천만 원을 준대. 그러면 사람들이 막 짐을 싸두고 다 투자를 하겠죠. 근데 이 회사에 1억을 투자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준대. 그럼 투자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오냐 그러면은 실제로 미국에 있는 애플이나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얘기했던 코카콜라.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50년 동안 매년 배당금을 늘려줘요. 그래요. 우리 이만큼 돈 벌었으니까 이번에는 1달러, 내년에는 2달러, 그 다음에는 3달러, 그 다음 4달러. 뭔가 같이 커져가는 기업이구나. 같이 커지고 있고 그 커진 만큼 나한테 돈을 준다는 아. 거죠. 그래서 배당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배당이 늘어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업이 잘 없고 추가적으로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주식 회사가 설립된 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뭐 미지 세계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그 뭐 그런 항료라든지 값싼 그런 물품들을 사서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혼자 다 감당해서 배를 만들고 선을 뽑아서 보는 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주식 증서를 발행을 해주고 실제로 갔다 왔을 때 수익이 났을 때 그걸 이제 배당으로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게 주식 그 회사의 최초 설립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테슬라라든지 엄청나게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배당을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주가 상승률로 보답을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기업이 사이즈가 커지고 네. 그 다음에 돈도 점점 많아지고 그런 상황이 오면은 더 이상 엄청난 성장률로 주주들한테 보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때부터는 배당도 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간 그런 성숙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명확해요. 성장을 확실하게 하든지 네. 아니면은 어느 정도 네가 성장을 조금 곡선이 완만해지고 돈이 많다라고 하면은 배당을 줘. 그게 이제 주주 환원의 그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거네요, 그럼. 배당을 안 주는 주식을 살 이유가 없죠. 아니 근데 또 여기 궁금해서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배당을 줄 돈으로 다른 걸 개발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재투자를 하면서 네. 막 증서를 빠르게 한다. 그게 아까 테슬라가 얘기했다시피 그 말이에요, 그 말. 네, 빠르게 성장을 하면은 배당 안 줘도 돼. 나한테 돈 주기보다 너네 공장 늘려. 라고 볼 수 있는데 공장을 막 늘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보면은 공장이 전 세계에 있어요. 쟤가 배당 안 주고 공장을 늘린다. 그럼 니 얼마나 클 수 있는데? 그럼 약간, 인정.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주주 환원을 줘야 되는 기업인데도 안 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그러면은 주가가 안 올라가죠. 자, 그런 거고 뭐 미국 주식도 뭐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은 그렇게 궁금한 건 없는데 제가 시간대가 밤낮이 그죠. 바뀌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또 장이 일찍 끝나잖아요. 일찍 시작해서. 근데 미국 주식은 제가 일어날 때도 할 수 있는 그거니까 그래서 좀 가끔 보는 거지 엄청 그렇게 많이 투자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개인적으로 네. 이거는 뭐 저도 어차피 BJ 생활하고 있고 저도 이제 밤새 이렇게 방송하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주로 이제 트레이드를 많이 하는데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한국 주식 중에서 좋은 주식을 찾으려면은 한 10%밖에 없어요. 미국 주식에서는 나쁜 주식을 찾으려면 10%밖에 없어요. 솔직히 미국 주식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워낙에 어떻게 보면은 주주 환원을 잘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을 더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국 주식은 좀 그게 좀 세잖아요, 또. 수수료가? 네, 수수료가. 수수료 얼마 안 해요 요즘.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 투자 스타일이 만약에 단타다. 그러면 수수료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네.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사고 팔 때만 들어가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장기 투자 관점이니까 그럼 저한테는 미국 주식이 훨씬 좋은 거예요. 오히려 잘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시클리컬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막 이뤄야 돼. 이게 뭐가 이러냐? 실적이 기본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뭐 반도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자동차는 좀 덜하긴 하지만 뭐 정유화학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약간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상당히 작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라든지 동향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기 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반면에 이제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도 뭐 영업을 하긴 하지만 내수 시장이 워낙 탄탄해요.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는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 그래서 저희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구나. 수출에 민감해서. 변동성이 좀 커요. 네, 대변수가 좀 한국 주식은 많이 대부분 아까도 엑시트 플랜 뭐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어요. 안 팔면 제자리로 가. 아, 그러니까 분명히 요 밑에 저점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한 10%는 올라가 있거든요. 올라가 있는데 요때 위에서 팔면은 2배 먹고 밑에서 다시 사서 2배를 또 먹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사이클이 크다 보니까 못 팔면은 손해가 커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보고 많이 보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그냥 사서 묵혀놓기에는 조금 나쁜 시장. 아. 대신에 미국은 이게 요거는 없지만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는 좀 더 올라가는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주식이 좀 더 맞지 않나 본인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따로 뭐 질문 더 있으실까요? 아,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저 미국 주식에 네. 보잉도 있거든요. 네. 아, 그거는 네. 제가 봤을 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잉이요? 네. 글쎄요. 근데 지금은 사실 매도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지금 생각보다 낮아가지고 사놨는데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잉은 제가 딱 네. 말씀을 드리면은 보잉이 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절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747, 78, 뭐 767 이런 여객기, 민간 여객기고 딱 절반이 군수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방에 대해서 책임지는 곳이 로키드 마틴, 뭐 레이시온 이런 데 있는데 보잉도 전투기를 만들고 그 관련된 엔진을 납품하는 친구들인데 그 관점에서 지금은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민간 항공기가 실제로 판매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네. 중국에서 민간 항공기 여객기를 한 300대를 동시에 주문했는데 아, 지금 중국이 미국이랑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유럽에 있는 에어버스의 여객기를 300대를 동시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보잉이라는 친구들이 비행기를 못 팔고 있을 뿐, 여객기를 못 팔고 있을 뿐 여객기를 다시 판매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돈을 벌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그쪽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중국. 중국이 지금 전국에다 공항을 동시에 200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공항을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중국에서 딱히 미국 비행기를 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실적은 안 지키지만 아마 이번 겨울이 지나고 내년이 되면은 비행기가 새로 많이 좀 주문이 생길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그럼 그때가 되면은 지금 지난 3년 동안 비행기를 다들 안 바꿔 교체를 안 했으니까. 네. 그러면 3년 동안 있었던 비행기 교체 수요가 한 방에 터질 거고 그러면은 뭐 에어버스라든지 아니면 보잉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지금 비행기를 제대로 만드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를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비행기가 막 많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이게 모든 국가가 다 열린 게 아니니까 그게 조금 늘어나야 보잉도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리는데 미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오히려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막 판매가 된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막 비행기 바꾼다. 그리고 우리가 막 동남아 여행을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다닌다. 라고 하면은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잉은 또 군사를 하기 때문에 네. 상장 폐지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보잉은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한 1년 정도는 더 지켜보면서 네. 대응하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로 일단 고모쇼라고 해가지고 고수를 모시고 저희가 투자에 대해서 저희 BJ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리고는 저희 또 고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 1회는 저희 이제 달란트님과 서현님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아, 저 2회도 하나요? 2회는 또 다른 고수님이 나오십니다. 아, 네. 2회 하면은 네. 게스트 네. 추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용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돈을 네. 진짜 많이 잃고요. 네. 그리고 맨날 단타만 쳐대고요. 네. 아니 제가 단타 그렇게 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맨날 단타 치다가 돈 맨날 꼬라가지고 인생 망했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저는 용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용느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고수님 중에서 네. 정말 용느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세요. 아, 정말요? 그리고 그 형님이 진짜 단타를 잘 치세요. 아. 근데 그분도 부천사세요. 그 형님도. 아. 그래가지고 제가 꼭 다음에 그 형님과 함께 섭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다음에는 공식적으로 소연님 의견과 함께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란트님 소감은 어떠신가요? 재밌었고요. 네. 9시 반이 얼마 안 남아서 그죠. 저희가 지금 9시 반에 지금 미국 주식이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가지고 네. 그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네. 물어보시니까. 오늘 진짜 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다들 되게 다리를 달달달달 떨고 지금 시간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또 2회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회에는 또 다른 고수님과 또 다른 BJ님이 오시는데 BJ님은 공개를 해드려도 되겠죠? 그렇죠, 운영자님? 네, 다음 2회 게스트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비밀. 네, 저희 비밀로. 네,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는 고모쇼 2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참여해주시는 서윤님과 달란트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다음 주에 봬요.